자,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외국 자금들도 매도세가 좀 있긴 하지만 그다지 큰 물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에 대한 외인이 현재 눈치 싸움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건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에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전략을 끌고 나가는 건 이 탑다운 전략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SK하이닉스가 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너무나 좋게 나오는 거, 그리고 뭐 HBM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 부분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좋게 나오고 이 글로벌 시장과 반도체 섹터가 좋은 흐름을 타야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SK하이닉스 안에서 기업을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건 현재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아도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를 결국 파악할 수 있는 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탑다운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 그리고 증권가에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절대 신경 쓰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어 갑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 가고, 그리고 또 11월 대선까지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서 가면은 오늘 17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장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장 중이긴 한데 제가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장중에 잘 찍지 않는데 지금 장중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나가고 있죠. 이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같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계속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눈치 보기 싸움으로 계속되어 가고 있다. 자, 그런데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오늘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개인 투자랑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순매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매도세 자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도 예를 들어서 100을 매수했으면 그건 95를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순 매수는 5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 자금들이 조금만 매도 압박을 조금만 주어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라도 소량의 돈으로도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제가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뉴욕 증시가 어저께 0.2% 상승 마감을 하였고, 그리고 역대 최고치로 다우존스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9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뭐 100%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가 또 중요한 게 고용 지표인데,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0.25bp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빅스텝에 대한 인하를 할 것이냐가 또 달라지고, 이런 흐름들이 또 글로벌 시장을 또 달라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 다우존스 그리고 이 러셀과 같은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꿈틀꿈틀대고 있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전부가 다 이 눈치 보기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1.46% 마감을 했고요. 이제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미국장이 마감이 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신제품 연기 여부에 증시가 촉각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엔비디아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또 최근까지 이 블랙웰의 HBM에 대한 또 공급까지도 상당히 또 잘 알려지는 블랙웰이 최근에 생산 차질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기가 공식화될 경우에 이 성장세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이 HBM은 결국 나중이라도 무조건 수요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게 절대 악재는 아니다. 단지 엔비디아 회사의 좀 이슈다라고 보고는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가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SK하이닉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들에 따라가는 게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엔비디아 실적 주가에 아마 400조 정도가 출렁일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9.8% 정도 변동 예상이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상승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은 전분기보다 좋을 건 맞아. 좋을 건 맞는데 어설프게 좋다 이러면 또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겠고요. 결국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지표들이 나와야 다시 한번 이 AI 반도체는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 안 좋게 나오면 계속 조정이 나오느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아니다.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와 11월 대선 흐름이 있잖아요. 결국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그냥 그저 그런 성장을 했지만 뭐 아니면 기대치에 그냥 부합하는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모멘텀은 그래도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까지는 저는 단기적인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미국 기준 금리가 2000년도에 6.5%에서 1.25%로 하락을 했었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0.25%, 그리고 2018년도에도 2.5%에서 이렇게 0%대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이때 이렇게 내려가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우존스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서 첫 시작을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자, 이런 흐름이 왜 나올까 좀 봐야 하는데,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건 현재 이런 지금 기대감에 있는 재료 소멸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금리 인하가 대략 2%에서 3%대로 좀 안정권이 되어 가면 그때부터 자산 시장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9월 중순 혹은 10월 초쯤 SK하이닉스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단기 고점, 이 고점 신호가 뜰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단기 흐름에 대해서 고점 신호가 뜰 때, 이 9월 달에 혹은 10월 초에 고점 신호가 뜰 때 여기에서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할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다음 스텝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점을 잘 끌고 나가야 우리가 진짜 돈을 버는 거고, 결국 돈을 버는 게 뭐라 그랬어요? 타점이죠. 매도를 잘해야 되고, 매도를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돈을 번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을까 또 생각을 해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22만원, 어떤 분들은 뭐 23만원, 어떤 분들은 25만원, 이렇게 내가 분할매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발상이다. 우리는 그냥 고점 신호만 파악하면 된다. 고점 신호는 이 수급에 대한 주체, 거래 대금, 거래량, 그리고 시장 상황, 이 모든 걸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고점 신호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가야지, 딱 가격대를 목표가를 정하고 끌고 나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타점이 나올 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과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 010-2011-9671로 저에게 SK 하이닉스니까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이전에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저한테 한 번만 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 바로 이 탑다운 전략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보다 바로 이런 매도 타점, 이 단기 매도 타점 고점 신호를 꼭 알아야 한다. 이 고점 신호를 우리가 모르고 가면요, 여러분들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런 데서 다시 조정이 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또 매도가 나가요. 내려올 때.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어. 그럼 나는 여기서 못 팔았어.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공포 심리가 엄청나죠.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올라올 때 이걸 고점을 뚫는 상승 파동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전 심리까지 오면 본전에서 다 판다고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진 걸 잃을 때 가장 불안감을 느끼고 가진 걸 잃을 때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게 SK 하이닉스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나는 뭐 이런 대형주는 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무조건 수익 보는 거야 같은 20년대 20년 전 10년 전 주식 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없을 때 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말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네, 코로나 때 고점 지금까지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4년 동안 돈 묶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돈 못 법니다.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고요. 대응을 따라서 이런 비중을 싣고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복리로 수익을 좀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을 한번 잘 잡아보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010-2011-9671로 저에게 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시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9월 가을 이제 선선하게 날씨도 선선해지는데 다들 이제 가을에는 너 수익도 많이 보고 준비도 잘해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